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너무 거창한 질문이죠.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나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이 저는 제일 싫었어요. 별로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행복이라는 거를 찾고 싶었고요.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이라는 것이 나를 찾아오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대에는 나름 행복에 대한 어떤 정의와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요. 30대에는 통찰력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통찰력은 그냥 딱 보고 아는 거죠. 그 경지에 이르고 싶었고 책도 많이 찾아보고 강의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쯤에는 어렴풋이 방법들을 찾게 되었고요. 그리고 40대, 지금 제가 82년생이니까 만으로 32 정도 되는데요. 40대 가장의 무게랄까요? 뭔가 괜시리 불안감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졌고요. 그런데 이 불안마저도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해답을 나름 찾았습니다. 오늘은 몸, 신체의 건강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두꺼비팜의 철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대의 행복, 30대의 통찰, 40대의 불안으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대에는 행복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나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약사니까 사람들에게 건강을 줌으로써 그들을 이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 닉네임을 복강홍이라고 썼는데요. 행복, 건강, 홍익인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 말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막 차를 갖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가의 뭐 몇 억 되는 차였는데요. 뭐 빚을 내면 사기야 사겠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좀 괴로웠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현실과의 차이에서 오는 그 절망감이 밀려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행복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욕망이 높은 상태고요. 현실은 좀 낮은 상태입니다. 저는 여기 아래에서 이 현실이죠. 여기서 이 높은 욕망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노력 한두 번쯤은 찐하게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노력했을 때 어떠셨어요? 네, 물론 노력하는 당시에는 막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추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이 즉 이 욕망을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행복감이 확 들어오잖아요. 행복이란 욕망을 이룬 상태, 이것도 행복이지만 이 욕망까지 가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행복이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나는 모든 걸 이루어서 더 이상 욕망이 없는 상태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뭘 해야 행복할까요? 더 높은 욕망을 만들고 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 자체가 행복이니까요.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어렸을 때 어른이 되면 옳고 그른 이런 판단이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어른이 되어도 그걸 판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30대에는 이제 제가 약국을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자리를 알아보러 많이 다녔는데요. 자리를 보면 볼수록 모르겠더라고요. 약국을 차리기 위해서 뭐 보증금이니 권리금이니 억 단위는 뭐 우습게 넘어가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말 아차하는 순간 망하겠다 싶으니까 신중을 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약국이 잘 될지 안 될지 변수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내가 아무리 꼼꼼하게 찾아본다 한들 내가 막을 수 있는 변수들, 그리고 막 이런 코로나 같은 예측이 안 되는 변수들도 정말 많습니다. 결국에는 통찰력에 의지를 해야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고요. 여러 책들과 강의들을 섭렵하면서 배운 건 경험을 많이 해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연배가 높은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린데도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 참 많은 시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왜 나는 통찰력이 없을까? 신세 한탄도 했고요. 그런데 이건 최근 어느 유튜브에서 들었는데요. 정말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간절히 원하면 직감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긴다.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시크릿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말인데 들어보셨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뭔가를 탁 깨달음을 얻고 시야가 탁 트이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를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모으겠죠. 그 안테나들이 다 작동을 하게 되고 알아서 나한테 그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정보가 많이 쌓이면 통계적으로 옳고 그름이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간절히 원한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나요? 뭐 우리가 시각화를 하고 뭐 100번 쓰고 100번 말하고 이런 것들, 결국에는 이걸 이루었을 때의 느낌을 가져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 신용카드 다들 쓰시잖아요. 이건 내 신용을 이용을 해서 미래에 들어올 돈을, 그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돈을 빌려서 결제를 하는 건데요. 이 신용카드랑 똑같아요. 미래에 내가 그걸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느낌을 빌려서 현재에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이거 한 번 들어서는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확실하게 이뤄놓은 건 없는 것 같고 빚은 빚대로 있고 내가 몸으로 때우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내가 어디라도 아프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 한 번쯤은 좀 하지 않으세요? 40대가 되고 언제부턴가 이런 불안감들이 좀 불쑥불쑥 의식의 이 표면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심리학 교수님의 말이 딱 귀에 들어왔어요. 인간은 누구나 불안하다.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은 품고 가는 거다. 그리고 불안을 품을 수 있게 단단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인생을 40 넘게 살다 보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내 삶에서 5%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내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나쁜 거를 어떻게 하면 안 오게 할까에만 집중을 하니까 더 불안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이렇게 바꿨어요. 나쁜 일은 뭐 언제든 올 거야. 이 나쁜 일이 크든 작든 내가 처리할 수 있게만 내가 대비를 하자. 제가 뭐 대비를 막 엄청 철저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 자체를 바꾸니까 불안감이요 정말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여러분도 꼭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일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나쁜 일이 발생을 해도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재미있었나요? 간혹 한 번씩은 이렇게 저의 철학적인 이야기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 혹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발전적인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